자, 안녕하세요. 또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책을 가지고 또 그 책을 통해서 또 세계를 좀 바라보는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토론할 책은 면역의 의미론입니다. 면역의 의미론은 그 일본 과학자 타다 토미오라고 면역 유전학을 전공한 의과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가 이제 1993년도에 발간을 했고요. 그 다음에 1998년도에 지금 이제 서울대학교 의학 박사로 주로 질병과 역사에 관련된 그 저서를 많이 발간했던 황상익 교수라고 이분이 옮긴 면역의 의미론을 통해서 면역과 그 다음에 이 세계를 한번 같이 좀 바라보는 그리고 관찰해보는, 그 다음에 기존에 어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면역의 시스템이 좀 잘못 이해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교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토론회, 이 책을 설명하는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신형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다시 또 이 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우리 천문혜 선생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뭐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네, 같이 잘 지냈잖아요. 새삼스럽게. 뭐 갑자기 지난번만 하더라도 여름이었는데 이제 지금 이야기할 때는 이제 가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그 신영 선생님이 이 기후에 관해서는 상당한 조예가 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예까지는 아니고요. 관심이 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요즘 아주 기후 얘기 나올 때마다 한편으로는 막 우울했다가. 왜 우울한가요? 이게 좀 몇 가지 그 소식들이 예전에 비해서 좀 이게 그 상황이 좀 더 안 좋은 쪽으로 간 거 아니냐라고. 무슨 상황이요? 그 이제 세계의 상황이. 그렇죠. 그거는 그렇겠죠. 세계의 상황이.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방송을 몇몇 듣다 보면은 요즘 이제 기후학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기업들이 거의 없고, 물론 예전에도 없었지만 요즘에는 더 심각한 투로 얘기하면서 이미 그 하나의 그 파고는 왔다. 근데 이게 내일 올지도 수도 있고 몇십 년 뒤에 올 수 있는데 이거는 자기네들도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요.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한 명 있잖아요. 트럼프. 예, 그렇죠. 네, 제가 얘기하고도 웃기네요,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가을인데 가을에 맞게 면역, 좀 어려운 주제죠. 네. 어려운 주제인데 또 들으면은 또 그렇게 또 어렵지 않을 수도 있는 주제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면역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T셀도 나오고요, 뭐 B셀도 나오고, 마크로파지, 뭐 대식세포, 뭐 호중구, 호산구, 뭐 호염구가 아마 생물학 시간에 아마 이것 때문에 외우느라고 아마 일반인들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오늘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긴 합니다. 나오긴 하는데, 뭐 그런 내용은 이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이 타다 토미오라는 의학 박사가 주되게 그 오늘 주된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주제라고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아마 결론적인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면역 하면은 외부에서 뭔가 들어온 거를 그냥 우리 몸에서 방어를 해가지고 그거를 그 잡아먹거나 방어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만 우리가 보통 추상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좀 더 깊이 이게 좀 철학적일 수도 있는데 들어가면서 이 면역계에는 자기, 소위 말 셀프, 영어로는 셀프라고 얘기해야 돼요. 셀프라고 얘기하고 비자기, non self. 그래가지고 이거를 구분하는 게 이제 면역인데, 그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 사례를 얘기하는데 이 non self하고 self가 좀 되게 애매하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맺어요. 그래서 우선 뭐 결론적으로 뭐 이제 나중에 또 결론 맺을 때 얘기를 하겠지만은 서로 이 셀프하고 non self, 자기하고 비자기,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면역적 층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를 라 잠깐 설명하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면역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근데 요새 요번에 우리가 그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요새 관심이 이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뭐 백신, 뭐 치료제, 뭐. 그렇죠. 그다음에 다 얘기 나오는 게 면역 치료제. 그렇죠. 면역에 관계되어지는 치료제니까. 근데 이제
그런 너무 전문적인 것들은 사실은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공부하는 사람들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더군다나 일반인들은 그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 내용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고, 그게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좀 고민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고자 하는 거는 신영 선생님도 얘기했듯이 면역의 좀 그런 전문적인 그런 내용들보다는 면역을 통해서 우리가 뭘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주던 얘기인 것 같고,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면역의 핵심이 셀프하고 넌셀프. 근데 역으로 제가 셀프하고 넌셀프를 어떻게 구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글쎄요. 그게 이렇게 규정을 내리면은 그 규정에 좀 약간 반하는 게 좀 있는 것 같고, 여기 책에도 보니까 이 면역 셀프가 뭐냐라고 했을 때 내 존재에 있는 소위 말해 내 세포나 내 셀 시스템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을 셀프라라고 얘기하니까 그 양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러면 내부에 있는 그 박테리아나 그 다음에 기생충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소위 말해서 그것도 우리 면역 체계는 셀프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우리 몸에 있는 그 대장균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이제 뭐 기생충, 때로는 몸 안에 있었던 약하지만은 뭐 세균,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들어온 건데, 이런 것들을 이 면역 체계는 자기라고, 우리 거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러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개념적으로 놓고 보면, 철학적 사유로 놓고 보면 그거를 공 대시 산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공산인데 그 중간에 하이픈을 넣어갖고 공 하이픈 산. 그리고 영어로 얘기하면 심포이에시스. 그러니까 오토포이에시스라고 하는 게 자기 증식이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네. 심이라고 하는 거는 함께 증식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네. 이제 이 책이 93년도에 나오긴 했지만 면역학적 내용으로 놓고 보면 조금 오래된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바뀐 그렇죠. 것도 있고 좀 그런데 어떤 이 철학적 사조로 놓고 보면 사실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계열의 얘기들이 좀 사실 상당히 많이 좀 침투에 들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모더니즘 같은 경우에는 주체하고 대상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나를 제외한 모든 게 대상이 되어지는 형태가 되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의 문제점은 뭐냐면 규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규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주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규정 당하는 거는 대상이 되면서 나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를 생산하는 거는 내가 생산하는 거지. 대상은 그냥 조금 거칠게 얘기하면 착취의 대상의 형태로 되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면역학의 초기에 이제 너하고 나를 얘기를 할 때 들어오는 거는 미생물이고 그걸 내가 죽이는 형태. 그렇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면역 형태는 그렇죠. 그죠? 이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적용되어지던 것들이 대표적인 게 나치즘 같은 거잖아요. 그 사회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일으키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유대인이라고 놓고 유대인을 박멸의 대상으로 그렇죠. 청소하고 그런 형태. 근데 그게 점점 오면서 안 그런 사례들이 무지하게 많이 밝혀지기 시작을 한 거죠. 우리 생물 체계 내에서. 그죠? 지금 그렇죠. 말씀하신 것도 다 그런 거고. 구조적으로 놓고 보면 장관, 소장 내장의 장관은 아닌가요? 바뀐가요? 그러니까 여기 책에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거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내부 장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내부 장기가 아닌 거죠. 왜? 왜 음식물이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흡수가 돼서 들어와야지만이 내부화가 되어진 거고,
그러면 안 들어온 상태에서는 그게 아직까지는 우리 걸로 들어온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 몸의 최전방이 이 피부일 텐데 그 피부로 이게 딱 외부랑 이게 구별이 되느냐 그것도 사실 좀 애매한 측면이 있긴 한데 여기서 지금 우리 몸을 봐도 사실은 그런 형태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셀프하고 넌셀프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생물학적으로, 면역학적으로, 뭐 의학적으로 계속 이렇게 그 발전해 나가다 보면 사실은 그거 자체가 그렇게 그 명확한 건 아니다라고 이제 느껴지지만 예. 어쨌든 그게 애매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애매하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중첩되어져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그렇죠. 예. 하지만 우리가 백신이라고 하는 걸 놓고 봤을 때는 백신은 확실히 그런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한참 그 문제가 되는 코로나를 내가 그 코로나가 들어왔을 때 나는 그거에 대해서 면역력을 획득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외부에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나는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구별되어지는 거와 같은 이제 느낌이 이제 들어가긴 하죠. 근데 이게 초기에 면역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셀프하고 넌셀프를 아주 클리어하게 이렇게 뭔가를 잘라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으로 놓고 보면 애매하게 되어졌지만 그 애매하게 되어졌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지식이 좀 더 깊어졌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분명하게 보였던 것들이 지금 애매하게 보여지면서 우리가 뭘 얻었냐면 애매한 대신에 아주 많은 엄밀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잘라서 분석하기 시작을 하는 그런 거.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옛날에 근대 시대 때는 그 데카르트가 클리어 앤 그 디스팅크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주 명확하고 판명한 엔드로 연결돼 갖고 근데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오면 이게 좀 바뀌어져요. 그래서 그 클리어하지만 and dis 그 크리트 그러니까 덜 명확한 디스팅크 non distinct 덜 명확한이라고 하는 또는 거꾸로 명확하진 않지만 판명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게 내용이 바뀌어지거든요. 그렇죠. 오늘 뭐 이 책 내용이 제가 읽으면서 93년도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많은 부분 동의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됐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 강론적으로 이제 좀 들어가서 이제 넌셀프하고 셀프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애매한 부분들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제 책 내용에 보면은 이분이 그 이제 면역 문제 체계를 슈퍼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슈퍼에서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그 자기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셀프라 했죠. 자기를 계속 조회를 하면서 자기 조직화를 해나가는 시스템. 그러니까 아마 이제 자기 조직화를 해나가는 시스템이 아마 우리 인간이 사피엔스가 살아오면서 이 면역 체계도 이제 진화를 했겠죠. 세부적으로 이제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조직화를 해나가는 내적 시스템을 이 슈퍼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들이 면역 체계가 만들어진 어떤 그거를 설명을 해요. 근데 그렇죠. 이게 문제는 이 슈퍼 시스템이 아주 말 그대로 조직화를 해나가는데 거기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T셀도 있고 T셀에서도 여러 가지 세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요 세포가 와서 이것들을 중화시켜서 문제가 없게 만들어지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은 어떤 이제 항원이 왔을 때 항체가 이제 막 만들어지면 이제 항원이 죽었어. 그러면 항체가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다른 항체가 와서 얘를 이제 없애버리거나 중화를 시켜가지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이 많이 발달했다 했는데 문제는 어느 한 여기 몇 가지 종치 중에서 한 가지가 고장이 나버리면은 이 시스템 전체가 뭐 이렇게 막 우왕좌왕 되면서 자기를 뭐 공격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좀 어려목장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슈퍼 시스템에 대해서 이게 좀 상당히 애매하다 그러는데 이 슈퍼 시스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T셀은 그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교육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전부 다 사회적 개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락강 같은 사람의 정신분석학을 보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프로이트의 핵심 개념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존재에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이겠죠. 존재에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통과를 하면서 의미를 획득한다고 그래요. 존재를 버리고 의미를 획득한다. 이게 존재를 버리고 의미를 획득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의미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의미가 어떤 거죠? 의미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언어로 나타내는 거죠. 언어를 배운다는 얘기예요. 언어를 배운다. 그 언어를 배운다라고 하는 거는 학습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학적 개념으로 놓고 보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사회화의 단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못 통과하면 우리가 그걸 정신병이라고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의학적으로 얘기하는 정신병하고 정신분석학에서 얘기하는 정신병하고는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어쨌든 핵심 개념이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학습을 한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죠? 학습을 한다는 얘기는 그 사회 체계에 순응을 한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회 체계를 락강은 뭐라고 그러냐면 대타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대타자에 의존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속에 그 T셀이 처음에 생겼는데 이게 내 건지 아닌 건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뭘 하냐면 이 T셀의 T가 흉선, 사이무스의 T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에듀케이션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그 에듀케이션의 핵심적인 게 뭐냐면 그 MHC예요. 그러니까 Major Histocompatibility 그 진 유전자, 그러니까 이걸 적합 유전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모든 세포가 다 갖고 모든 포유류가 다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인간한테는 특히 뭐라고 그러냐면 HLA라고 얘기를 해요. Human Leukocyte Antigen. 이게 왜 HLA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예전에 이거를 발견할 때 발견하게 된 계기가 우리 그 혈액형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걸 발견을 해냈기 때문에 그때 그 혈액형을 사용했던 백혈구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걸 HLA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한테 있어서는. 요거는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네요. HLA가 A가 있고 B가 있고 이게 주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C도 있고 뭐 근데 여러 가지 그걸 나눠지는데 이 MHC라고 하는 HLA라고 하는 그 유전자가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이 단백질이 세포막에 이 립세터라고 하는 거를 형성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립세터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립세터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그러니까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가 이 휴먼 지노믹 이 저기를 통해 매핑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던 게 뭐냐면 우리가 발견한 게 뭐냐면 우리 그 진의 개수가 25,000개예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그 항체만 해도 몇억 개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나?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이렇게 많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는 뭐가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응? 이 많은 것들을 우리 몸에서 다 어떻게 이거를 구별을 하나, 그러니까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 구별하는 핵심이 아까 얘기했던 HLA라고 했는데, 이 HLA가 사람마다 달라요. 네, 맞아요. 이게 왜 사람마다 다르냐면 우리가 유성생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르다고요. 사람마다 다른데, 자기 그 세포 내에서도 HLA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HLA를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이 인식하는 장소가 흉선이에요. 그러면 이 HLA가 좀 복잡하게 들어가면 HLA라고 하는 것들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몸속에 있는 그 세포에 HLA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그게 나올 때 자기 몸속에 있는 펩타이드를 거기에 그 HLA가 붙여갖고 그걸 갖고 인식을 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인식하는 장소가 흉선이에요. 그럼 만약에 내 거를 인식하는 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흉선은 T세포의 무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다 죽고 거기서 몇 프로만 나오는 거죠. 그럼 걔가 나와서 그럼 특히 그걸 우리가 킬러 T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코로나 백신 같은 거에서도 우리가 제일
그 많이 관심이 있는 게 그 항체에서도 관심이 있지만 T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 킬러 T셀. 이 킬러 T셀이 직접 바이러스가 감염되어져 있는 세포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이러스가 이렇게 감염이 됐을 때 바이러스가 세포 내에서 펩타이드를 만들어서 이 MHC하고 이렇게 저기라면 이건 내가 원래 없던 거잖아요. 그거 없는 거죠. 그러면 그거랑 MHC를 킬러 T셀이 같이 인식을 하고 그러면 얘가 인식이죠. 얘가 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 이게 나하고 안 맞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 바이러스가 감염된 세포를 죽인다. 그럼 이렇게 되어지면 그 내 거 세포와 남의 거 세포를 명확하게 인식이 되어지는 걸로 이제 느껴지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뭘로 우리가 반증을 할 수 있냐면 자가면역 질환으로 그럼 자가면역 질환은 그러면 왜 그런 게 남아 있는 거냐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기 나온 게 좀 진전을 시키면은 그 이제 여기 책에도 내었는데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펩타이드 그거를 인식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소위 말해서 그거에 잘게 쪼개진 펩타이드인데 여기 책에 보니까 소위 말해서 내 거는 인식을 안 해, 그러니까 거기 위해서는 내 거를 보고 이거 내 거네 라고 해서 이제 얘는 안 죽이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거라든지 이거에서도 잘게 부서진 게 내 거랑 비슷하게 이게 펩타이드가 쪼개져 가지고 요거 비슷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식을 할 때 얘는 외부에서 들어왔지만 이거 내 거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얘도 공격을 안 하고 뭐 이런 공격을 안 해서 결국엔 문제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게 저기죠. 그런 게 이제 암세포 같은 경우에가 그럴 수가 있고 그 HIV 바이러스가 그럴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는 거꾸로 MHC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식을 못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내 건지 아닌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거를 인식하는 게 뭐냐면 NK셀이에요.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하는 NK셀은 내과 MHC를 인식을 하게 되어지면 그 세포를 안 죽여요. 근데 MHC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나랑 맞는 MHC가 없다 그런다고 하면 그걸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MHC가 킬러 T셀이랑 그 인식을 해서 내게 아니네라고 하는 인식이 생길까봐 이 MHC 자체를 이 암세포나 그 HIV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그 킬러 T셀이 그 알지 못하게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거를 알아차리는 또 세포가 NK셀이에요. 그래서 NK셀이 그 바이러스나 그 암세포 같은 것들을 죽일 수 있는 면역세포로서 그 각광을 받는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저하고 시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굉장히 아주 명확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면역학은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그렇지만 생명은 한 가지만 작동을 하는 게 없어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이 25,000개라고 얘기를 했는데 항체만 해도 몇억 개이거든요. 실제로 놓고 보면. 그게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 다음에 또 요새 그 신문지상에 많이 나온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면역세포가 분비를 하는 단백질. 그렇죠. 얘가 그 똑같은 그 사이토카인도 반대되는 기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케이스케이드라고 폭포수처럼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고 이거 우리가 서정적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T셀은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에듀케이션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개념화. 이게 아주 명확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그런 사례들이 무수하게 많이 또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래서 그게 사실은 애매한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게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우리의 면역 체계를 회피하는 그래서 질병이 발생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거는 이 시스템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해져서 이렇게 딱딱딱딱딱 해서 우리가 이제 서론, 본론, 결론, 내지는 육합 원칙에 따라서 쫙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느끼지만 이런 조건이 되면은 이렇게 가더라. 근데 이런 조건과 이런 조건이
맞으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되면은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그래요. 이런 걸 많이 본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게 환원론적 과학관, 이게 그 데카르트 이래의 얘기가 되는 과학관이 이런 거거든요. 환원론적인 과학관. 그러니까 환원론이라고 하는 게 밑에 쪼개서 변하지 않는 거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원론으로 찾는 게 법칙이고, 그 법칙이 보편적으로, 또는 보편적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과 공간에서, 그죠? 다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지금 신영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그 프로그램은 어디가 되겠어요? DNA에 유전자에 그게 프로그램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25,000개밖에 안 되는 거에서 프로그램 돼봤자 나올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해서, 이건 프로그램 된 게 아니라 DNA 자체에서부터 환경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얘네들이 새로운 구조로 바뀌어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몸속에 그 DNA를 템플레이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주형이라고 하는 건 바뀌지 않는 거잖아요. 실제로 놓고 보면.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형이 아니라 우리나라 DNA도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리콤비네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은 그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주변에 있는 환경과의 작용에 의해서 그 환경과 소통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도, 그럼 우리 내부는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통일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 동일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세균. 그죠? 우리 몸에는 우리 세포보다도 세균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외부적인 것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질적이라고 하는 것들과 함께, 그래서 제가 아까 공산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그 상황에 맞게끔 서로 간에 협력을 할 때도 있고, 서로 간에 갈등을 겪을 수도 있는 거겠죠. 응? 그러니까 그게 우리 내부에 있어서의 그 세균이 잘못되어졌을 때 우리가 질병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되어져서, 미리 프로그램 되어져 있다. 이게 뭐 이렇게 적용되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칸트 얘기를 놓고 보면 선험적이다. 우리가 이 생물학을 공부하면 공부를 할수록 사실 그거보다는 우리가 가소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뇌의 그 뉴런이 이렇게, 원래 그 뉴런은 네트워크로 형성되어져 있잖아요. 그 네트워크가 다른 원인에 의해서 그 네트워크가 바뀌어지면서 다른 기억을 하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게 가속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속성이라고 하는 게 이게 형태가 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과학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이 책 내용 중에서 문득 해당될 수 있는 게 알레르기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알레르기가 우리가 그 산업화 시대 전에는 꽃가루 알레르기 이런 게 별로 없었는데 이후에는 많이 생겼잖아요. 물론 환경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단순히 생각은 했는데, 여기 책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약물이 발전되지 않은 인 상태에서는 사람 애들이 이제 콧물이 쫄쫄 나오니까 콧물을 이 손으로 훌쩍 닦고 뭐 이러면 여기에는 이제 녹농균이라든지 균이 많으니까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체계가 이 균하고 싸우느라고 여기에 이제 총력을 하다 보니까 이 외부에 있는 어떤 알레르기 원이라든지 뭐 꽃가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미 미처 반응을 할 사이가 없다가 환경이 위생이 발달하니까 이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거의 무균 상태 비슷하게 되면서 우리 몸 안에 임뮤노글로불린 E, 뭐 알레르기는 E라고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발달했다. 여기에 이제 반응하기 시작했다. 이런 또 얘기를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게 우리 몸에서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특히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시클셀 아네미아라고 하는 게 있죠. 겸상적혈구라고 하는 거. 이게 유전자가 문제가 있어서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냐면 말라리아가 있는 지역에 주로 많아요. 그러니까 말라리아가 적혈구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라리아가 그 속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러니까 시클셀 아네미아라고 하는 게 그거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심각한 질병이지만,
말라리아가 있는 지역에서 볼 때는 생존수단인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사실은 아까 우리가 자기와 비자기를 이 구분점을 얘기했지만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점이라고 하는 것도 애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그 환경에서 가장 최적의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게 환경마다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환경 속에서 정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리아 환경에서는 시클셀 아네미아가 정상일 수 있는 거죠. 왜? 그게 더 생존율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꽤 여러 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과 우리 몸과의 반응. 그죠? 또 뭐, 우리 몸도 여러 가지 이질적인 것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속에서의 반응.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들어오다가 지금과 같은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상태를 가지고 그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는 이게 결과잖아요, 결과. 그럼 우리는 항상 좋아하는 게 원인이잖아요, 원인.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이 원인. 근데 그래서 그것들을 발견해내는 그 원인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찾아가 나가는 것들이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뭐가 맞닥뜨려지냐면 항상 우리 인체 내의 이질성의 집합이라고 하는 것과 그것과 구분되어져 있는 외부 환경과의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까 항상 우리한테 문제가 되어지는 거고 그것들의 그 천병으로서 역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면역이라고 하는 형태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이 면역이 원래 프로그램이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원래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가 외부에서 어떤 게 들어왔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나가는 거예요. 이 항체도 마찬가지예요. 항체도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수의 항체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그 버넷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 갖고 그 노벨상을 받았는데 크로나 셀렉션 시오리라고 해가지고 항체 T셀도 여러 가지 종류 엄청난 수의 T셀이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B셀도 엄청나게 많은 B셀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들어오면 그 중에 하나가 그 결합을 해갖고 그 맞은 딱 그것만 우리가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걸 우리가 쉬운 얘기로 하면 중화항체라고 얘기해요. 중화항체. 그래서 그게 게임이 끝나면 그게 이제 메모리 셀이 돼서 이게 우리 몸속에 이제 기억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또 들어오면 이제 그게 이제 아주 신속하게 들어가는 형태. 그걸 우리가 백신 같은 거 할 때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주로 많이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놓고 보면 그렇게 많은. 예를 들어서 그걸 제가 200개가 있으니까 우리 이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놓고 거기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때 이 B셀도 그 항체가 들어와서 결합하는 부위라고 하는 것들이 그 항체를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부위, 그러니까 그 항체를 만들어내는 부위가 서로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그 당시에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구성을 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미리 프로그램 되어 있다든지 미리 외부 것들을 우리가 알고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아니고 구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구성되어진다. 그러려면 반드시 타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타자가 몸 안에 있든 외부에 있든. 근데 사실 몸 안과 외부가 아까 우리 내부 장을 얘기했던 것처럼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거든요. 예, 지금 이제 시스템과 관련돼서 좀 많이 얘기를 해봤고요. 여기 이제 책 중에서 이제 또 핵심적인 내용, 자기와 비자기를 이제 애매하다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관용. 그러니까 관용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톨러런스.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왜 홍세화의 파리 택시 거기에 나와야 될 얘기가 나오는지 딱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이게 우리 당연하게 생각했던 건데 사실은 책을 읽으면서 다시 생각하게 됐는데 우리가 밥을 먹거나 그 다음에 뭐 우리 내부에 있는 뭐 유산균 이런 건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전에 기생충 있을 때 이거는 원래 있었으니까
괜찮았겠다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면은 원래 그 면역 체계 원리를 따지면은 음식물이 들어오면 이거 이물질이니까 바로 뭐 티세린 들어가서 막 단백질 파괴시키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인식을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몸 안에 있는 유산균은 우리 또 면역 체계가 아 이건 우리 거야 라고 인식을 하고 또 뭐 기생충 같은 것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여기에 문제 나왔던 이제 어떤 뭐 말라리아라든지 그다음에 뭐 어떤 뭐 그 기생충 중에서 흡충이라든지 뭐 에이즈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이건 공격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막 인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또 이제 일정 기간 또 인식했다가 15일 동안은 인식했는데 15일 정도 지나면은 이걸 또 내 세포가 아니라면서 막 공격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이게 병아리하고 무슨 뭐 저기 뭐죠 다른 해가지고 이식을 했는데 매출이 이식을 했는데 한 몇 주 동안은 괜찮았다가 그냥 공격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피부 이식 같은 거 하는 경우에는 자기 세포로 이렇게 하면 상관없는데 남의 세포로 하면 또 이게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 관용의 어떤 몸이 자기를 기준으로 하는 관용이 이게 어떤 복합적인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인정을 하고 어떤 건 인정을 하지 않고 뭐 이런 경우에 그게 이제 그게 어느 시기에 이제 그 부분들이 이식이 됐냐에 따라서 그게 좀 다른 측면이 좀 있죠. 그러니까 그게 면역 기관이 이게 그 뭐라 그럴까 같이 체계를 갖추기 전에 들어가 있다 그런다면 사실은 관용을 베푸는 거고 면역 기관이 일단 형성되어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조직 거부 뭐 이런 이식 반응이 이제 일어나는 거겠죠. 실제 놓고 보면. 근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우리가 재밌는 게 세포가 지금 원래 세포가 단핵이잖아요. 단핵. 그죠? 막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프로카리오트라고 하는 그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핵이 하나. 근데 우리가 아주 원시적인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 세포가 딱 만들어지면 세포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 세포가 한 세포를 잡아먹는 사건이 우연적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잡아먹었는데 그 당시에는 잡아먹다가 터지거나 잡아먹어 봤더니 뭐 자기한테 별반 도움이 안 돼갖고 이따가 죽거나 이런 것들이 막 있기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우리가 그 진핵세포라고 하는 유캐리ot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진핵세포를 통해서 그 다핵 세포들이 만들어지고 기관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있거든요. 응? 실제로. 그럼 이때도 이 두 개가 이질적인 거예요. 세포는 같지가 않잖아요.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가 똑같은 세포가 없거든요, 하나도.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질성이에요. 이질성과 이질성이 만났을 때 뭐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죠? 관용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이질성과 이질성들이 서로 만나서 이건 인간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자기한테 유리한 시스템으로 화되면 관용을 베푸는 거고, 응? 아니면 또 파괴가 되거나 그러는 거고, 뭐 그게 똑같은 형태로 그렇게 내려온 거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이제 같이 구성이 되어지지 딱 이미 우리는 내 거다라는 게 규정되어 있고. 저기 들어온 거는 남의 거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조건과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는 진공에 살진 않거든요. 우리는 중력에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높이뛰기를 그만큼 할 수가 없는 그런 거고 대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저녁에 노을이 빨간색이죠. 근데 화성에서는 노을이 파란색이에요. 대기가 없기 때문에. 대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형태고 우리는 근데 항상 가정을 하거든요. 이런 게 이렇다 한다면 뭐 이런 게 없었다 한다면 이거는 사실은 리얼 월드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랑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실에서 아주 철저하게 통제를 해서 그럼 통제를 한다는 얘기는 변수만 하나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가 이렇게 다 고정화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학술적으로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니까 어떻게 되더라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의미가 있는 건데 현실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고정을 시켜낼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그 두 개가 어떠한 식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느냐 아니면은 상호작용이 아니라 갈등을 일으켜서 서로 그러니까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1 플러스 1이 3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이거를 생물학적으로 시너지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1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상호 간섭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인터피어런스라고 해요. 이게 생물계에서는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배우고 있는 그 과학,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1 플러스 1은 2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반드시 똑같다라고 가정이 있어야지 이게 1 플러스 1이 2가 될 텐데 여기서부터 사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얘하고 얘가 똑같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얘가 똑같은 게 아니라 우리의 관념상으로 개념이 얘하고 얘를 그러니까 얘 사과 그럼 똑같은 사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얘하고 얘가 똑같다라고 하는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왜? 얘가 똑같이 한 나무에서 우리가 저기를 해도 어떤 사과가 그 당도가 다 다른 건데 그렇지 않겠어요? 네. 모양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그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그때 있는 그 물질들 여기서는 이제 내부 우리가 DNA 항체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기가 이제 이거를 우리라고 얘기하면 외부 이물질 이 관계에 의해서 무언가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고 우리가 그거를 면역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결정되어져 있는 거 결정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결정론이거든요. 이 결정론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생물학계에서는 생물학을 공부하다 보면 사실 그런 거는 그렇게 크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고민스러운 게 하나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몸속에 들어오잖아요, 지금.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하지 말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우리는 지금 관계가 어떻게 됐냐면 너는 반드시 죽어야 되고 나는 반드시 살아야 되는 관계. 그러니까 옛날에 나치 시대 때 유대인과 독일인과의 관계인 부분들이 이렇게 너무 과하게 반응을 하면 말이에요. 우리 몸속에서는 지금 그렇게 해서 과하게 나타난 반응이 뭐냐면 자가면역 반응이에요. 그렇죠? 이 자가면역 반응이 오히려 우리 몸을 망치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물론 그 바이러스가 사는 동네에서 살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기후. 걔가 우리 삶에까지 침투를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내는 게 이게 더 중요한 형태인데 이게 침투가 되어진다고 가정을 할 때에 너무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는 거꾸로 우리는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사회의 과민 반응으로 인해서 너무 과도한 반응으로 인해서 사회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를 죽이는 백신만 주구장창 찾는 게 아니라 이 바이러스와 우리가 공존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 거고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바이러스와 우리가 슬기롭게 서로 간에 그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사회 구조의 변화잖아요. 이 사회 구조의 변화가 되어야지만이 격렬한 반응이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죠? 그게 바로 이 면역학을 공부를 하면서 그 프리즘을 통해서 사회를 바라봤을 때 얻을 수 있는 하나의 통찰적 시점이 그 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오늘 지금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그 이제 면역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관찰했어요. 뭐 얘기하는 와중에 뭐 자가 면역 질환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관용 얘기도 나왔고, 암세포와 뭐 이런 것들이 책에 나왔던 내용들을 다 이제 적절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제 결론적으로 와서 이제 이 책을 읽는 독자분들이 이제 지금 같은 내용을 듣고 이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물론 여기 또 뭐 이렇게 전문 용어 나오는데 전문 용어가 주석으로 달고 있으니까 읽어보면은 좀 생물학을
좀 공부했던 분들이라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그렇게 아주 어렵지 않게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서도 이제 다시 그 자기를 다시 그 해석을 하면서 그 이제 자기가 애매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 이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MHC에 붙었던 있던 이 펩타이드가 그 펩타이드를 결국은 인식을 하는 건데, 이 면역 체계가 인식하는 건데, 이게 자기 거를 인식하는데 남의 들어온 것들도 똑같이 비슷하게 되면 인식하는 경우가 있더라. 반대로 또 무슨 구조에서 내 세포가 바뀌면은 내 세포를 공격하더라. 왜 내 거를 공격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내 거와 남의 거 이런 것들이 막 구분이 애매하면서 결국에는 어떤 딱 교과서서 이거는 이거고 이거가 아니라 어떻게 상황이 몇 가지 세 가지 딱 되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세 가지 되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 셀프하고 넌셀프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의 그 프로세스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들을 관찰하면서 그리고 관계성이죠, 관계성. 이런 것들을 결국 이분이 얘기하려는 거 아니었나. 맞아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연구를 했던 이 저자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이 남성이 주로 많아요. 이 과학계가 우리 그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면역학은 특히 심해요. 면역학에서 주로 많이, 우리가 주로 많이 다루고 있는 증상이 전부 남성을 대표로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남성 질환을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걸 좀 한 가지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대표적인 게 이 임신이에요. 임신 중에 임신의 태아는 반은 아빠 거고 반은 엄마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반 아빠 거 때문에 그 태아가 유산이 돼야 되거든요. 절대로 그런 게 안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그 자궁 내 그 태반의 그 육모라고 하는 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육모의 영양막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거기서 제일 많이 영향한 게 NK셀이에요. 근데 그 NK셀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MHC가 없는 그 암세포나 이런 거를 잡아먹는 세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임신 중에 그 영양막 세포에 많은 NK셀은 뭐를 하냐면 그 태반이 성장하는데 도움을 줘요. 거꾸로. 아주 일부분만 세포를 잡아먹지 세포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세포로 변하는 거예요. 벌써 NK셀이 지금 다른 부위와 하는 역할이 다르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 유산이 안 된다는 얘기는 생식의 문제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언제 이게 알게 됐냐면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이게 알게 됐어요. 1992년도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 내용이 어떤 건가가 겨우 알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남성들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거든요. 왜? 남자도 그게 없잖아요. 자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립적인 것 같은데 학문이 이렇게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학문을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모든 걸 다 통제를 해가지고 정치, 뭐 경제 이런 것부터 다 이게 독립되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일단 이데올로기적으로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걸 미처 중요성을 생각하지 못했던 게 하나 있고, 거기서 그 NK셀하고 작용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험을 못했어요. 왜 실험을 못했는 줄 알아요? 시약이 없어서 못했어요. 시약이. 이거는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렇게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주류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포획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기술이 그런 거 상관없이 막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나올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그 사회에 있는 주류 패러다임에 의해서 셀렉션 되어집니다. 그게 안 된 거는 과학으로 치지 않거나 또는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에 적합한 장비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정치 경제의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게 이제 학계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고, 지금
면역과 임신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면역과 임신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면역계 하면 독립적인 시스템인 것처럼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면역에 밀접하게 또 연결되어져 있는 게 하나가 뇌예요. 근데 왜 이것도 연구가 많이 안 됐냐면, 뇌는 우리가 면역계가 작동하지 않는 게 어디냐면, 눈하고 고환이에요. 여긴 작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뇌도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초기에, 이것도 1990년대서부터 얘기했는데, 초기에 면역학막 연구를 할 때, 뇌에도 면역세포가 발견됐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를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뭔가 선입견이 있었어요. 어떤 거? 뇌에는 면역세포가 없을 거다. 면역세포가 뇌를 공격하면 어떻게 사냐. 이런 고정관념이 과학의 발전을 막아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를 깨는 거예요. 깨서 지금은 뇌하고 면역이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걸로 나와요. 실제로 놓고 보면 우리 몸속에 장하고 뇌하고도 연결돼 있어서, 그래서 장에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져서 그 장에서 박테리아에서 만들어진 세로토닌이 우리 뇌에 신경계에 작동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항상 구획적이고 분절적 사고를 하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인체는 네트워크로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져 있고, 그 연결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성적으로 이렇게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수학적인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도 그렇게 연결되어 있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실제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어떤 거를 놓고 보면 1 플러스 1이 2가 되어지는 명확한 게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민주주의 같은 걸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의 아주 쉽게 사회적 약자들이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이거는 아주 명확한 부분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방법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응? 그렇지만 많은 부분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중첩되어 저기가 돼서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효과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생각은 안 했는데 더 많은 효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인체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과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이 막이, 피부가 외부와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이게 다 외부에서 다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뜻한 걸 느끼고 뭐 시원한 걸 느끼고 여기서 땀도 나고 그 땀 구멍을 통해서 외부에서 이물질 들어와서 염증도 생기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실제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하나의 그 고정화된 개념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걸 우리가 표상적 사고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사회는 그 진전이 없을 뿐더러, 왜? 학문 세계에서도 진전이 없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관여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이질적인 것들이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관여가 되어지고 있고, 그 관여를 통해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엄밀하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 1 플러스 1은 2다라고 하는 아주 이런 명확한 이런 것보다는 그런 메커니즘이 굉장히 어렵긴 하죠. 이걸 우리가 복잡계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 면역계도 그 복잡한 시스템하고도 아주 뭐 비슷한,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과학이, 저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져 이 세상이 그런 방식으로 되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는 과학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셀프 넌셀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하나의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과학은 엄밀하기 때문에 저기서 나온 결과는 그거는 법칙이나 저기로 다 보편적으로 적용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그거는 그때 그 조건 하에서 이렇게 나왔던 것 뿐이지 이거는 바뀌어질 가능성이 무지한데, 이게 우리가 지금 저 책에서도 얘기를 하고 다른 여러 가지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그거를 수행하고 있는 주체의 이데올로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아까 제가 남성 중심의 과학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성의 질환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었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저 책을 보면서 통찰해야 될 내용이고, 저게 근거적으로 저 생명이라고 하는 저 생물학이 우리한테 그거를 저는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면역의 의미론, 이 핵심적인 주제, 넌셀프, 그다음에 셀프, 이 부분들을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했고, 이걸 통해서 그 어떤 보편적인 법칙보다는 여기 주기대 나왔던 것들이 조건과 상황도에서 어떤 식으로 변했고 어떤 식으로 반응했는가를 계속 그 메커니즘이 중요하다는 그런 거예요. 기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이 책을 읽으신다면은 좀 세계 면역과 그 세계를 보는 눈이 다시 한번 좀 새로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책 타다 토미오가 지은 면역의 의미론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재미있는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